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우리는 가끔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좋은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몇 그룹들 중에서 한 그룹이 4명이 모이는데 저 빼고 나머지 3명이 다 제 선배들이에요. 그 선배들 그 3명 그리고 이제 저까지 4명이잖아요. 근데 이 2명의 선배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정말 죽마고우처럼. 근데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좋았던 사이가 둘이 어느 날 하루 이제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뭐 안 보기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4명이서 만나는 모임이었는데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 명을 빼놓고 이렇게 셋이서 만나기도 뭐하고 이쪽 한 명을 빼놓고 이렇게 셋이서 만나기도 뭐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원해졌어요. 좋은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어영부영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들 좋은 사람들인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누구나 있어요. 인간관계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잘한다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좋은 사람들 덕에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기처럼 딱 떨어지지는 않는 인간관계지만 그 관계가 좀 힘들거나 뭐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몇 가지 공식 같은 원칙들을 내 인간관계에 딱 그때마다 이제 적용해 보는 거 의외로 건강한 주변을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원칙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특히 이제 누군가에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관계로 인해 상처 입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거,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사람들을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애쓰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대부분 헛수고입니다. 이해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세요. 나랑 많이 다르구나. 혹은 오,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통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모임들이 몇 개씩 있잖아요. 친구들 모임도 있고, 뭐 동료, 일반 커뮤니티, 뭐 취미 활동 그런 모임. 사람마다 다들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임들을. 그 모임에 나가면서 이제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요. 어떤 유형은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은 막 볼 때마다 거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적질에 판단에 뒷담화까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자기만 손해입니다. 어떤 모임을 나간다는 거는 어떤 이제 의미나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시간 써, 돈 써, 에너지 쓰면서 타인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걸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이제 가득하면 그거야말로 손해죠.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 내가 참여한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제 김장봉사, 겨울마다 한 번씩 그런 행사를,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회원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말이 많고 거기까지 와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해. 그러면 자랑하러 저 사람은 봉사를 온 건가? 그러면 그게 막 거슬려서 정말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평소에 많이 외로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많이 시끄러운 타입이네. 이러고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걸 거슬려 하고 남한테 이야기를 막 전하고 이러진 않겠어. 라고 마음만 먹어도 훨씬 나는 평화로운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러고 말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진짜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동호회를 하나씩 드는 게 의무라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사진 동호회를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선을 넘고 오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결혼을 했냐는 둥, 애는 있냐는 둥, 어디 사냐, 자가냐, 전세냐, 김치 맛있는 집 있는데 공부하자는 둥, 뭐 이렇게.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막 너무 빅마우스예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할 수 없이 그냥 맞장구 치듯이 대답을 해준 것까지 다음날이면 회사에 다 퍼져요. 당황스러울 만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 과연? 왜 그런 얘기를 남한테 하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따질 거예요.
아니면 그런 개인적인 질문 불편합니다. 이렇게 정색을 할 거예요. 뭐 회사 업무상 계속 부딪혀야 될 그런 사람한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동호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원칙을 떠올리셔야 돼요.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 많구나. 여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계속 두는 게 베스트예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렇게 막 우리가 되뇌이잖아요. 그럼 거짓말처럼 그 사람이 별로 거슬리지 않아집니다.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인간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좋았던 사이인데 본의 아니게 틀어지거나 상대가 내게 서운하게 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졌다거나 이런 유감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가끔 생기죠. 문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후의 일이에요. 대부분 자기 탓을 하거나 상대 탓을 하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굉장히 예뻐하던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급하게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가고 딱 잠수를 탄 적이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가 예뻐하던 후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또 거짓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눈치를 딱 채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겠구나.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것도 내가 너무 괴롭다. 그 친구한테도 못할 짓이다. 이래서 지금 미팅 중이야?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다시는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 친구한테도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돈을 빌려간 입장이니까. 정말 10년 이상을 본 후배인데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결정했어요. 내가 막 배신당하고 막 뒤통수 맞았다 뭐 이렇게 해서 내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계기로 우리 관계가 완료되었구나 이제. 그야말로 유효기간 끝, 관계 완료 이렇게 정의한 거죠. 어떤 관계나 완료되는 시점이 있어요. 가족은 그렇지 않지만 타인은 그런 완료 시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인정하고 뭐 나이스하게 받아들이는 거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데 내 정신 건강에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나한테 가장 친절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타인한테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럼 싸움이 되죠.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서로 바쁘잖아요. 애들도 말을 안 들어. 집안을 폭탄 맞은 것처럼 해놔. 지쳐서 집에 들어와 보면 막 싱크대 엉망이지. 거실에 벗어놓은 옷가지 때문에 막 발에 막 옷이 걸려. 애들이 학원에서 돌아와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애들 얼굴 보자마자 잔소리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그렇게 어질러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가족한테 잔소리하면서 상처 주는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정말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간다 딱 깨닫는 순간 지금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나한테 제일 친절한 게 최우선이다. 이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지친 몸으로 들어와서 또 집안 치우면서 화내는 건 나 자신에게 무례한 거죠, 사실. 친절한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나한테 제일 친절하자. 지금 나한테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일단 내가 쉬는 게 우선인 거죠. 피곤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쉬어지지 않아도 우선 나한테 친절하자는 원칙을 강제로라도 다시 실천하세요. 지칠수록 내가 나한테 친절한 게 우선이다 라는 걸 떠올리고 나한테 가장 친절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는 거예요. 집에 뒤졌더니 막 계란이랑 사과랑 간단하게 막 배고프니까 막 저녁을 그래도 영양가 있는 걸로 막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운동화 끝매고 뛰어나가서 막 뛰었어요. 뛰고 들어와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자, 푹 자자. 이렇게 정말 나한테 너무 친절한 방법이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하면 돼요. 그럼 최소한 가족들한테 화를 그렇게 벌컥벌컥 내거나 짜증을 내지는 않게 되는 거죠. 왜 밤 11시에 막 다음날 먹을 반찬을 새벽 1시까지 만들고
1시에 자고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는 거, 그거 난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은 왜 이래?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나한테 제일 친절한 뒤에 그 일들을 후순위로 미루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선택은 각자의 자유다라는 원칙이에요. 새로운 부장이 이상하게 나를 썩 달가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동료인 김 과장이나 김 대리가 말하면 긍정적인 얼굴로 동의하면서 내가 말을 하면 글쎄 이런 분위기예요. 이럴 때 보통 당황하죠. 이때 내가 체크해야 될 거, 혹시 내가 동료들에 비해서 업무적으로 뭔가 부족했는지 불성실했는지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부장이 선호하는 유형이 아닌가 보구나. 자, 쿨하게 인정하세요. 그걸 가지고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이후에 막 부장의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어 볼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순간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한다는 건 내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 직장 상사하고 나하고는 안 맞나 보다. 그냥 나는 업무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내 할 바를 열심히 유능하게 해내자. 그런 마음만 흔들리지 않고 나머지에는 그리 뭐 상처받지 않는 태도, 담담한 태도, 이게 바로 직장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꾸려나가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